가장 젊은 날의 철학. 이충영.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벌레로 변했다면? 그것도 작은 벌레가 아닌 사람 몸만큼 큰 벌레로.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안 오겠죠? 나 혼자 산다면 그나마 차분하게 생각이라도 해볼 텐데 가족이 함께 산다면? 일어날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겠죠? 대답하려고 하는데 소름 끼치는 벌레 소리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멘붕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줘야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든 꽁꽁 숨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던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레고르는 하룻밤 사이 갑자기 거대한 벌레가 되었고 그 모습을 본 가족은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처음엔 가족들도 충격을 수습하고 그레고르를 어떻게든 보호하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징그럽고 언어 소통도 되지 않는 그레고르의 모습을 점점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그레고르는 홀로 방 안에 격리돼 완전한 고독에 처합니다. 카프카는 대표적인 실존주의 문학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주로 완전한 고립, 무의미한 상황과 싸워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결국 삶의 의미란 외부로부터 편리하고 쾌적하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발견해야 한다는 게 카프카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벌레로 변한다는 극단적인 상황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상에 불과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인간의 고립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그러운 벌레로 변했다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은커녕 이해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지요. 카프카는 고립의 극단적 사례를 통해 고립의 본질을 현미경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타인의 사랑과 이해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징그러운 벌레가 되는 것만큼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원치 않게 타인과 단절될 때가 있죠. 특히 내 가치관과 주변 사람들의 가치관이 어긋날 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은데 부모님은 타투를 혐오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나와 부모님 사이엔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깁니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부모님이 부정한다는 점에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예전처럼 서로 대화하고 애정을 주고받는다고 해도 내 존재의 중요한 한 부분이 환대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늘 의식됩니다. 여기에 더해 사회적 요구와 내 욕망 사이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면 고립감은 더 심화됩니다. 결혼을 강제하는 환경에서 비혼을 선택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겠죠. 이런 경우도 나의 중요한 부분이 주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본질적인 좌절감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레고르는 벌레로 변한 뒤 맨 먼저 출근을 걱정합니다. 그는 실직한 아버지를 대신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무단결근으로 직장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당장 가족의 생활이 어려워질 상황이었죠. 그가 출근하지 않자 직장 상사가 집으로 찾아와 왜 마음대로 결근하냐며 문밖에서 화를 냅니다. 그레고르는 당장이라도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남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회적 기능을 문제없이 수행하고 싶지만 사회가 그를 받아들여줄 리 없었지요. 사람마다 정도와 양상은 다르지만 누구나 주변 사람 혹은 사회가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씩 품고 살아갑니다. 귀여운 정도의 예시를 하나 들자면 버스에서 아주 시끄럽게 통화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길 가다 넘어졌으면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경우에 따라 사회로부터 심한 반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이런 생각을 했다고 밝히면 논란이 일겠죠. 이 밖에도 지금 당장 입 밖에 내뱉는다면 사람들이 벌레 보듯 쳐다볼 만한 욕망과 생각을 누구나 아주 흐릿한 형태로나마 품고 있을 겁니다. 카프카가 그레고르를 통해 보여했던 건 인간에게는 저마다 모두가 혐오하고 비난하고 거부할 만한 면모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외롭습니다. 친구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외로움을 달랠 수는 있겠지만 외로움은 단지 일시적 감정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외로움은 없앨 수 없습니다.
그건 나와 세계 사이에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차이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 이상의 돌연변이적인 욕망과 상상의 나래를 수시로 펼칩니다. 기성세대는 상상도 못했을 생각을 젊은 세대는 당연하다는 듯 품기도 하고 같은 교실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이 완전히 다른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간은 지구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도 예측 불가능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마다 주변 사람들과 여러 심각한 차이점을 가진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점이 때로는 소통을 가로막고 심리적 장벽을 만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누구나 어쩔 수 없이 고립을 겪습니다. 인간에게 외로움은 숙명과도 같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라. 우리는 본질적인 외로움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외로움의 느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다른 사람과 합일에 이르기를 욕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합일의 경험에 대해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곤 합니다. 나와 정말로 죽이 잘 맞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내 존재 전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인간 사이에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준을 낮춰야 합니다. 내 안에는 절대로 남에게 이해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타인과 관계할 때는 적당한 소통, 적당한 이해, 적당한 합일감에 만족해야 합니다. 내 모든 걸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타인과의 사이에 놓인 이해의 장벽을 인정하고 제한된 공통분모로 만족하며 함께 살아가는 게 가장 덜 외로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이상으로 외롭지 않은 상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카프카의 소설에서 인간관계는 주로 외로움을 달래기보다 내면의 혼란을 초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레고르가 처한 상황은 충격적일 뿐 아니라 사무치도록 고독하죠.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꾸만 압박과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직장 상사는 출근하라고 소리 지르고 가족은 그의 모습에 졸도하기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생활이 어렵게 됐다며 불만을 늘어놓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레고리가 고요하게 내적 고민을 거쳐 자기 주도적인 결정을 내릴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자꾸만 자극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소설은 어떻게 끝날까요? 스포일러 없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그레고르는 결코 고독에서 벗어나지도 행복한 삶을 되찾지도 못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가 인간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게 핵심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벌레가 돼버린 이상, 그리고 아마 당분간은 인간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 이상, 그에게 최선의 선택은 인간이 없는 환경, 벌레로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라면 그는 어쩌면 주도적으로 먹이를 찾고 살 곳을 꾸미는 등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엿봤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 소설 자체가 판타지스러우니 한번 상상해보자면 벌레로 변한 또 다른 인간을 찾아 함께 살겠다는 꿈을 꾸며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는 인간 곁에 남았고 그들의 혐오에 지쳐가며 점점 자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레고르는 적극성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혐오하는 사람들 사이에 남아있기보다 외로움을 선택하는 게 차라리 더 낫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애매하게 인간관계를 질질 끌고 갔고 점점 지쳐갔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그것에 끌려다닐 때 고통이 되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선택한다면 오히려 마음의 치유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레고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 성장을 향해 나아갈 틈을 주지 않는 사람들에 둘러싸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외로움을 견디기 두려워 그들과의 결별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인간관계는 그저 내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할 뿐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를 과감히 털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사람과 거리를 두면 그만큼 자신만의 공간이 생깁니다. 생각할 시간도 주어지고 내 감정을 곱씹을 여유도 생기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틈을 잘 활용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한층 더 성숙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남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타인과 소통할 수 있는 공통분모의 크기도 커집니다. 이야깃거리가 풍부해지고 감정적 공감도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폭넓은 소통을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나 홀로 남겨져 있다는 고립감은 줄어들 것입니다.